저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냥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냥 배고팠던 것 같아요. 배고파서 그냥 탈북하려고 탈북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이제 언니를 따라서 장사 한번 갔다가 그 언니가 이제 저를 중국에 넘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모진 고생을 하고 진짜 좋은 지인분을 만나 그분이 한국 가는 길을 열어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네. 정경 씨는 어떻게 떠나게 됐습니까? 네, 또 저는요 지금까지 그 방송에서는 그렇게 저에 대한 그렇게 가보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생한 토크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말 방송에서는 제가 가정교사를 해서 정말 뭐 감옥에 가게 돼서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은 했지만 솔직히 북한에서는 정말 매 한 끼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슬픔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집에서 가정교사를 했는데 가정교사를 한다는 자체는 애들이 있으면은 또 하고 또 애들 자체도 또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배우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못 배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느 평동 사람들이 굶는 것만큼 똑같이 굶었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타를 해고 노래를 잘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법에서는 나한테 법적 처벌을 주고 그리고 나는 나쁜 장난 도둑질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왜 남조선 노래를 불렀다고 또 법적 처벌을 주려고 할 것인가. 그 사회에 대한 원망이 또 높았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중학교 6학년 됐을 때 정말 우리 그 원장님 북한에서는 평양 쪽에 올라가면 정말 최고로 발전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조선인민군 예술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게 곧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17살 졸업하는 애들을 뽑아서 자기만의 위한 그런 협주단을 꾸리라는 그런 또 방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말 가게 됐는데 딱 이유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요. 출신 성분이 걸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꿈을 누구나가 이룰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놈의 북한은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합격이 됐대요. 시험 쳤는데 근데 한 3일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너는 출신 성분이 걸려서 평양으로 올라갈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솔직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작은 할아버지가 전쟁 시기에 행방불명이 됐대요. 근데 원장님 북한에서는 가족이 누구 하나 정말 행방불명됐고 누구가 하나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집 자식은 정말 출세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유에 다 겹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살아가겠는가? 내가 도대체 살려고 정말 아등바등 한 거밖에 없는데 날에 가면 갈수록 앞이 캄캄하고 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가려고 결심을 서게 되었고 정말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나는 정말 너무너무 또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또 아픈 고통도 많잖아요. 우리 수혜가 이렇게 지금은 아련하게 예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 수혜한테도 정말 아픈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수혜가 여기서 정말 착하게 정말 억척까지 살아가지만 우리 수혜도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수혜씨 마음 준비가 됐나요? 우리 수혜는 아직도 한 번도 그 아픈 상처를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수혜가 오늘 정말 이 자리만큼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속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 엄마, 아빠, 언니 정말 이런 이모 같은 마음 이 가족에서 내가 이 자리만큼은 내가 이 소리를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냐 하면서 언니 나 해도 될까?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혜나 또 저나 우리 원장님의 상처를 쓰다머주고 감싸줄 수 있는 자리 공간이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에 가슴에 맺혔던 부분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혜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수혜가 지금 감정 몰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장되네요. 그냥 북한에서의 제 생활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그 집단 체조라고 아리랑 아시잖아요. 거기에 참가하려면 이제 집안의 경제 조건도 돼야 참가할 수 있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집 재산까지 팔아서 이제 거기에 참가시켜주고 또 저희 어머님이 아빠가 6년 동안 이제 병석으로 알아서 누워 계셨는데 6년 동안을 이제 대소변을 받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병간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서 보고 배운 게 남편 공대 그거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말하다 저거 말하다. 사실 네. 지금 이렇게 아련한 마음이 있는 이제 우리 북한 여성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픔이 많답니다. 저도 하나원을 나와서 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를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남한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수준에서 남한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원을 거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사 다닌 곳이 10곳, 그리고 마트와 편의점, 영업장소, 사무실 비롯해서 그렇게 또 사무실을 새로 임대해서 했던 곳이 13곳.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건물주분들을 만났었고 그 주고 들어갔던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전셋집 보증금을 통째로 날려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왠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수혜 씨도 말씀드렸지만 북에 계신 가족들 언젠가 만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서만큼은 정말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그분들한테 아 우리 딸이 잘 살았구나 이런 날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정말 우리 수혜다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상처가 없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정말 북한에서는 그 삶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수혜가 이제처럼 어린 시절 얘기했고 우리 원장님이 정말 이만큼 정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북한 여성들의 롤 모델이나 같아요. 정말 정책에 정말 성공한 분이거든요. 정말 이만큼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피눈물이 있겠으며 또 얼마나 그런 아픈 상처가 많았겠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정말 지금도 북한의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정말 현실에 들어가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무대에 서서 현란하게 행복한 그 말을 할 때마다 아, 건설경에는 북한에서 잘 살았어. 정말 괜찮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방송에 나가서 작가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왜 설경 씨는 아픈 상처를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상처를 얘기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며칠 맨날 몇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구나가 우리 여기 자녀들도 다 있고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 사는 애들은 정말 행복하게 부모님 수라에서 자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은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수혜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지난 날을 좀 추억하고 싶고 또 지금에 다시 제 자신을 돌려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요. 저는 9살 때 기타를 시작했는데요. 10살부터 저희 집안이 고난의 행군이 들어왔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봤겠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은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부터 정말 그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서 배급을 못 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10살 때면은 여기 우리 한국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한테서 음식 투정하고 뭐 먹겠다 하는데요. 저는 10살 때요 최고 몇 끼까지 굶어본 줄 아십니까? 최고 16끼 굶어봤습니다. 4일을 굶어봤습니다. 4일을 굶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이틀이 정말 굶기가 힘들고 10살짜리가 어떻게
4일을 굶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틀까지 굶기가 정말 바빠요. 이틀 6끼째까지는 정말 뭐나 막 도둑질해 먹고 싶어요. 근데 3일째 되는 첫 끼 아침에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싶더라고요. 네, 16끼를 굶고 나니까 내 눈앞에 명절날에 먹던 떡, 빵, 이 밥이 이렇게 하나씩 그게 첫 1단계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영양구조. 여기서 북한에서 영양실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허상에서 보이는 거를 집어먹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 딸을 죽이겠다고. 네, 그래서 엄마가 설경아 우리 이렇게 죽는이보다도 우리 남들이 다 하는 석탄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근데 석탄 장사라면 여기서 내가 장사라고 하지만 솔직히 도둑질이에요. 네, 그 청진에 있다 보면 제철소가 있는데 여기 북한 분들도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제철소가 있잖아요. 제철소 공장이 있는데 그게 콕수 석탄이 나와요. 그 콕수 석탄을 그거를 훔쳐다가 잘 사는 동네에다 가져다 팔거든요. 근데 10살짜리가 솔직히 그 석탄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근데 16끼를 굶고 나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당시 북한이 또 장티부스하고 파라티부스가 그렇게 유행이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어머니는 고열에 이러도 못 나는데 그래도 딸을 살리겠다고 설경아 너 나가서 뭐 훔쳐먹던 주워 먹던 해라 나가라 해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석탄 장사를 하라고 내보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제철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 집에서 기타만